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숨가쁘게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언급한 점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앞으로 열릴 2차 북미 핵담판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곧 열릴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서두를 것은 없다라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속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또 시기를 좀 예상해 본다면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요. 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조심스럽죠. 네.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사실 시기를 먼저 잡고 나서 확정하고 나서 이 여러 가지 실무적인 접촉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북한의 태도들을 직면하게 되었고 뭐 중간에 그래서 취소까지 했지만 뭐 그것 때문에 뭐 굉장히 당혹스러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 신중 모드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만 판을 깨면 안 되니까 일단 좋다 할 수 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뭐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시기 문제죠. 시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월 11월 6일 날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시간 11월 7일이고 이렇게 돼 있어서 혹자들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정치적인 이벤트가 필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을 추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우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듭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경제 문제거든요. 경제가 지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지지율을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안보 이슈를 끌어다 대는 것이 크게 그렇게 도움이 물론 그것이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면 끌고 가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경제 이슈는 사실은 미국 간의 무역 압박을 통해서 충분히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 문제가 정말 가닥이 잡아도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 한에는 북핵 이슈를 그렇게 주목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중간 선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재선거죠. 재선에서 선거하는 게 더 중요한데 만약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번에 정치적으로는 쇼업을 잘해서 포장을 잘해서 멋지게 보였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은 재선 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런 그 부담을 안는 것보다는 다른 이슈를 핵심적으로 가져간다면 일단 중간 선거 때문에 미북 정상회담이 11월 전에 할 거다라는 가정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이 비핵화에 대한 차근차근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의지가 확인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중간 선거 때문에 굳이 다음 달에 무리하게 할 가능성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기도 그렇지만 장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빈이나 판문점 이야기도 있지만 무엇보다 1순위로는 또 미국의 핵심 중심부죠. 이 워싱턴 DC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6월 10일 싱가포르 회담 때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워싱턴 DC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선거 전에 하기는 사실 중간 선거 전이라는 고려 사항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정치적 입장에서 중간 선거 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 워싱턴에 하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그 세계 언론이 다 모여 있고 조야의 싱크탱크들이 다 모여 있고 여론 확산이 가장 효과적인 곳이 워싱턴 DC이기 때문에 워싱턴 DC에서 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워싱턴 DC에서 한다면 정상회담 시기는
예측하는 것처럼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도 가능할 수 있겠다. 네. 물론 가장 대전제는 북한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핵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미국에게 확인시키는가 주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예. 그 다음 변수로 장소 변수를 따진다면 워싱턴이 저는 가장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것이 빈으로 가거나 네. 빈도 사실은 실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 있죠. 네. IAEA가 있고 그 포괄적 금지 협약 기구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핵 문제의 해결이라는 상징성과 기술적인 의미, 실질적인 의미에 따지면 대단히 중요한 상가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사실은 오스트리아 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트럼프의 대통령이 효과는 사실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어떤 게 한국 같은 그 한국에서 뭐 서울에서든 네네. 판문점에서 뭐 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매우 높은 수준의 북핵 합의와 진전 사항이 있어야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기는 훨씬 더 뒤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네. 빨리 이루어지는 곳은 워싱턴일 거다. 워싱턴이고.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기나 장소가 어떻게 결정될지 좀 관심 있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공식화된 데에는 문 대통령이 들고 간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네.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 비공개 메시지가 있으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뭐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공개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입장을 변화시킬 정도의 결정적인 메시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이 평양에 가서 미국이 원하는 금지 신고 검증에 관한 북한 입장도 제대로 사실은 확실하게 듣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예. 또 미국 북한에게는 우리 미국의 입장을 제대로 그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입장을 전해주지 못한 부분이 서로가 사실은 기대치를 못 미칠 수준으로 서로 이야기를 듣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경우에도 그렇게 결정적으로 확신을 줄 만큼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은 종전선언에 대한 특별한 입장이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6.12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 쪽이 김영철 부위원장한테도 잘 되면은 뭐 그때 서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다 지금 전혀 입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 저도 유심히 봤는데 네. 그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 뭐 네.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만 그 이야기 안 나온 거로 봐서 결정적으로 이 비공개 메시지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가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이 종전 선언은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네, 미국에서는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핵화 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한 발짝 나서지 않는 한은 미국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 꽤 확고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안 풀리고 있었지요. 미국은 선 비핵화 조치를 하라. 그리고 북한은 선 종전 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게 안 물렸던데 여전히 그 간극이 획기적으로 이번에도 좁혀진 것 같이는 보이진 않습니다. 네네. 저는. 네. 네. 네, 지금 문 대통령 역시 올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으신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지는 게 뭐 남북, 미 모두에게 좋은 시나리오일까요? 우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전에 미북 간의 관계가 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 미북 간의 진전이 있다는 이야기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다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겠죠. 그것이 있을 경우에 그 물결을 타고 답방을 했을 경우에는 대단히 속도가 붙어서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 평화정착이 대단히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미북 간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입장이 대단히 좀 불편해질 겁니다. 네. 미국하고 관계도 이상해질 수 있고 이
북한 비핵화의 모멘텀도 이상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상회담을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그야말로 블랭크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거를 이제 끼워 맞추는 것을 이제 실무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네. 스티브 비건이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상대방이 누구가 나올지 일정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리용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만나는 아직도 그것도 일정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어떤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아주 뭐 가볍게라도 만나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실무적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아마 그 시기와 장소가 결정나는 그런 순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결국 이 종전선언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이 과정 속에서 제 생각에는 거의 마지막 이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북한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서로가 교착 상황이 된다면은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처음에 1차 미북 정상회담일 경우에는 서로가 잘 몰라서 서로 간의 대화 문법이 틀려서 이까지 왔다 치더라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서로 간의 이 비핵화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 그러면 네.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것이 풀릴 경우에 그 종전 선언 그리고 남북 미 종전 선언까지 가는 우리 대통령의 구상도 네. 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비핵화 말씀하셨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특정 시설과 무기 시스템에 대해서 북미 간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좀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 채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예. 국무부에서 여러 채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우리 일반 시민들 국민들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 가서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받아온 이 영변의 핵시설에 관한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 해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핵시설과 무기 체계에 관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제 들리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비건이 이제 빈에서 만나겠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오늘 밤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김 위원장을 꼬마 로켓맨이다라고 조롱한 적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다라면서 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뷰티풀한 레터를 받아봤다고 네. 아름다운 그 서신을 받아봤다고 뭐 몇 차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번에 뭐 뉴욕 연설에서도 북한을 비난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래 비전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우리 대통령과도 그 이야기 했지만 이 경제적인 잠재력이 있는 북한이고 우리가 그걸 도울 수 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봤을 경우는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수 있게 용기 있게 나올 수 있는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뭐 비난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비난해서는 네. 지금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네, 참 1년 만에 글쎄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컸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1년 동안 문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죠. 네.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 대통령께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줬습니다. 사실은 네. 그쪽에서 요청을 했을 때 이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는 만나 준 거죠.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해서 미북 정상회담도 성사시키고 예. 또 이번에도 평양 정상회담도 이렇게 백두산까지 갔다 오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까지 오면서
미북 간의 이 협상이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교촉됐던 것을 우리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풀어냈죠. 고비 때마다 우리 대통령께서 많이 수고를 하시면서 네. 이까지 오신 거는 뭐 사실이고 그거는 뭐 온 국민들이 뭐 다들 동의하는 부분일 겁니다. 모쪼록 이런 이제 그 대통령님의 노고들이 북한 비핵화로 실질적으로 이어져서 그야말로 보람 있게 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또 2차 북미 핵담판에 대한 전망까지 이인배 협력안보 연구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